당신은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올해 22살이 된 아들은 지난 설날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형식적이었고 카톡 대화창에는 읽심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 두 문장 사이, 자책과 방어 사이, 그 간극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어본 게 언제입니까? 밥상에서는 말이 없고 차 안에서는 서로 휴대폰만 보고 있고 대화는 늘 지적이나 조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방문을 닫기 시작했고 우리는 노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한 권의 책을 통해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질문을 함께 붙들어 보려 합니다. 당신은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은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이고 싶습니까? 스테판 B. 폴터는 수십 년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연구한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한 말 중 가장 무거운 문장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배운다. 이 말을 잠시 곱씹어 보겠습니다. 아들은 거울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자기 가치를 읽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에서 자기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무표정, 한숨, 침묵까지도 아들에게는 전부 메시지입니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심리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를 안아준 적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충분했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네. 그런데 그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늘 이런 느낌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도 아버지는 무관심한 건가?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아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연인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 있는 느낌. 그 구멍의 모양은 아버지의 무관심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한 번도 표현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기 때문에 간섭 안 한 거야.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놔둔 거지. 아버지의 의도는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받은 메시지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의도와 결과는 다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아들이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는 사람의 언어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아들의 언어로.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축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3년을 열심히 한 축구였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네가 시작한 건데 끝까지 해야지. 포기하는 버릇 들이면 인생이 다 그렇게 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축구화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반년이 지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드님이 축구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건 포기가 아니라 구조 요청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아버지는 들어보지도 않고 훈계를 먼저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배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는구나. 힘들어도 혼자 견뎌야 하는구나. 이 교훈은 그 아이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는 사람. 그 시작점에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들도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들었습니까? 아니면 판단부터 했습니까? 폴터는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이 아들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한 거다. 이 말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게 당연하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강한 거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 배고픔을 겪은 세대, 감정보다 생존이 급했던 세대. 그 시대에는 무뚝뚝함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울면 약해지니까 울지 않았고 표현하면 무너지니까 침묵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는 지나갔는데 그 습관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역사를 모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그저 눈앞의 아버지를 해석할 뿐입니다. 왜 나한테는 표현 안 해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 거리형 아버지의 아들은 종종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 먼저 벽을 세웁니다. 사랑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자신도 감정 표현을 못합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아들에게 유전됩니다. 물려준 적 없는데 닮아버립니다. 성적표를 들고 서 있는 아들. 떨리는 손. 아버지가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이게 최선이냐? 그 한 문장은 아들의 마음에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더 잘해야만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권희영 아버지의 의도는 대부분 동기부여입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니까 채찍질하는 것이다. 사랑하니까 엄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은 동기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부족하면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 이 아들은 자라서 성취 중독에 빠지거나 반대로 아예 시도를 포기합니다. 시작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그 눈빛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되니까. 경쟁형 아버지는 왜 이럴까요? 대부분은 자신의 불안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 혹은 자신의 못 이룬 것에 대한 보상 심리. 하지만 아들에게 남는 것은 기쁜 순간에도 아버지를 찾지 않게 되는 습관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깎일 테니까. 이건 폴터의 분류에는 명확히 없지만 제가 현대 한국 아버지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는 유형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미룹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엄마한테 물어봐. 내가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세대 남성들은 감정 대화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수학과 영어를 배웠고, 군대에서는 참는 법을 배웠고, 직장에서는 실적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아들의 눈물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불편하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니까, 잘못 말할까봐 두려우니까.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감정을 드러내면 무시당하는구나. 이 아들은 자라서 자기도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연인에게 진심을 말하지 못합니다. 갈등 앞에서 침묵합니다. 아버지처럼. 꼭 이혼하거나 별거한 아버지만 부재형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재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퇴근하면 TV 앞에 앉고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가고 아들의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아버지.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다른 세계에 사는 아버지. 이 유형이 가장 혼란스러운 이유는 아들이 무엇을 원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부재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이 모호한 상실감은 분노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분노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름 없는 슬픔은 표현할 수조차 없으니까요. 겉으로는 반항합니다. 말대답도 합니다. 방문을 쾅 닫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세상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이 질문은 10살짜리도 40살짜리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폴터는 이것을 아버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관계를 맺는 방식, 실패에 반응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의 원형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진짜 원하는 세 가지. 첫째, 인정. 성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 네가 있어서 좋다. 네가 내 아들이라 행복하다. 이 말을 들어본 아들이 얼마나 될까요? 둘째, 안전. 실패해도 못나도 부족해도 아버지는 내 편이라는 안정감. 네가 뭘 하든 아빠는 내 편이야. 이 말 한마디가 만드는 안전망은 어떤 보험보다 강력합니다. 셋째, 진심.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약점도 보여주고 실수도 인정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아버지. 아들은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원합니다. 고3 아들과 갈등이 극심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대화는 늘 성적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아버지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점수로만 본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빨갛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좀 무서웠어.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둘 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잠그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아버지가 먼저 약해지면 아들은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버지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에게 안아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당신이 울 때 아버지가 곁에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았고 산업화의 무게를 지고 살았습니다. 감정은 사치였고 표현은 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법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누군가의 감정 앞에 그냥 있어주는 법을. 폴터는 이것을 세대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것을 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배워본 적 없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뿐이라는 것을. 50대의 한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빠는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화도 안 내고 기쁘지도 않아 보여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하려다 감정 없는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하지만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중간이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폭력적이지 않은 아버지. 화가 나도 표현할 수 있되 파괴하지 않는 아버지. 슬플 때 울 수 있는 아버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 억압이 아니라 조절. 그것을 우리 세대가 처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았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실천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5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공부 잘했네. 이번 시험 잘 봤구나. 취직했다니 다행이다. 전부 성취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아들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네가 있어서 좋다. 너라는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
네가 뭘 하든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아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한 줄. 아빠가 요즘 내 생각 많이 한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말합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 우리의 본능적 반응은 이렇습니다. 뭐가 힘들어? 뭐 때문인데?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건 누구나 겪는 거야. 전부 해결 모드입니다. 그리고 전부 아들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멈추십시오. 더 말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30% 줄이고 질문을 50% 늘려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땠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 질문은 아들의 내면을 열어줍니다. 해결이 아니라 이해를 시도하는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아들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도 30 전까지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랐어. 매일 불안했고 자신감이 없었어. 아들은 놀랐다고 합니다. 아빠도 그런 적 있었어? 그날 이후 아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들은 비로소 자기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약함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빠도 이걸 잘 모르겠다. 아빠도 실수할 때가 있어. 아빠도 가끔 두렵다. 이 말들이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인간이면 된다. 많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시도합니다. 주말에 같이 등산 가자. 아들의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싫어. 왜냐하면 등산은 아버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한판 같이 해보십시오. 아들이 듣는 음악을 물어보십시오. 아들이 보는 유튜브를 함께 보십시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을 보이면 됩니다. 한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이 매일 하는 게임을 같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아빠가? 진짜? 아버지는 서툴렀습니다. 1분 만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 둘은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중에 아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이야기도 고민도, 밥상에서는 하지 않던 말들을 게임 속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아들은 그곳에서 마음을 엽니다. 이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과를 약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면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사과할 수 있는 아버지를 아들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빠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잘못이었어. 네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의 마음에서 벽 하나가 허물어집니다. 한 번에 다 허물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들이 커버렸어요.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관계가 이미 망가졌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작이 어려울 뿐입니다. 한 아버지가 대학생 아들과 매주 일요일 10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침묵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2달째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내 나이 때 참 불안했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먼저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요즘 좀 외로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같이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버지였는데 그날 처음이었어요. 변화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주 10분의 축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무 많이 부족한 아버지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당신이 좋은 아버지라는 증거입니다. 나쁜 아버지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관심, 권위가 아니라 지지, 통제가 아니라 동행, 정답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 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아버지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노크하십시오. 언젠가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거울을 봤습니다. 거리형 아버지, 권위형 아버지, 경쟁형 아버지, 회피형 아버지, 부재형 아버지. 어쩌면 당신은 이 중 하나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아버지도 보셨을 겁니다. 그 아픔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반드시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질문입니다. 아들은 지금도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시고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들에게 전화하십시오. 혹은 문자를 보내십시오. 특별한 말 안 해도 됩니다. 밥 먹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알 거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돈도 집도 학벌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다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 하나가 아들의 평생을 지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먼저 사과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들과의 대화를 바꿔본 순간이 있으신가요?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아버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마음을 이 영상이 대신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